안녕하십니까. 진짜 오랜만이죠. 그리고 오늘 또 늦게 올립니다.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있지만 우리가 이 모든 걸 극복하고 시험 공부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기압의 크기와 단위를 설명할 수 있다. 바람이 부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이쪽 단원서부터 녹음을 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역시 오랜만에 또 하니 예전에 버벅대던 것이 그대로 하고 있네요.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합니다.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공기가 이동하는 것을 바람이라고 한다. 육지는 바다보다 빠르게 가열된다. 그래서 낮에는 육지 쪽의 기온이 바다 쪽보다 높아지고 육지 쪽의 공기는 위로 상승하게 된다. 이때 육지에 저기압이 형성되고 바다는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 고기압이 형성되면서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게 된다. 이렇게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부는 바람을 해풍이라고 한다. 밤이 되면 반대로 육지가 바다보다 빠르게 식어 더 차가운 상태가 된다. 그러면 육지 위의 공기는 차가워져 고기압을 형성하고 바다 위의 공기는 상대적으로 따뜻하기 때문에 상승하여 저기압을 형성한다. 이렇게 되면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공기가 이동하여 바람이 분다. 이렇게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부는 바람을 육풍이라고 한다. 이처럼 해안 지역에서 하루를 주기로 풍향이 바뀌는 바람을 해류풍이라고 한다. 한편 여름과 겨울에 대륙과 해양의 온도 차이로 인해 1년을 주기로 풍향이 바뀌는 바람을 계절풍이라고 한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잘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오늘 저 많은 양을 하지는 않고요. 여기 있는 내용에서 바람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기압에 대해서만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자, 자로 신문지를 빠르게 들어 올려봐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 이유는 그 밑에 질문에 알고 보면 답이 있죠. 공기가 누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공기가 누르는 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기압이 또는 대기압 관련된 정의가 나옵니다. 밑줄을 한번 그을까요? 예.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공기의 압력, 대기압 또는 기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주변에 있는 공기가 작용하는 압력을 대기압 또는 기압, 기체의 압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복습해 보겠습니다. 기압이 작용하는 거에 페트병에 물을 조금 넣고 뚜껑을 닫아줍니다. 자, 페트병 자체를 얼음물에 넣었습니다. 이때 이 물을 조금 넣고 뚜껑을 닫는데요. 이 실험이 좀 잘 되려면 따뜻한 물 또는 약간 좀 온도가 높은 물을 넣어야지 잘 됩니다. 그럼 이 안에 조금 놔둬야 하는데 수증기가 가득 차겠죠? 수증기가 가득 차고 뚜껑을 닫고 나서 찬물에 넣어주는 겁니다. 얼음물에 넣어주면 여기 있던 물방울 뿌옇게 되거든요. 약간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온도가 낮아지면서 물방울로 변하고 물로 변하면서 이 안에 기체의 양이 확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이 페트병이 찌그러집니다. 이 실험으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예, 맞습니다. 기압은 무슨 방향으로 작용한다? 모든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기압은 사방,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든 방향. 오늘 마음이 삐뚤어지나 보네요. 줄이 안 꺼지네요, 잘. 자, 그런데 우리가 기압을 못 느끼는 건 바로 우리 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압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압력도 외부에 있는 공기 압력이랑 뭐하다? 맞습니다. 잘 하시고 계십니다. 공기 압력이랑 같다입니다. 마우스가 안 보이네요. 도대체. 손가락으로 하려니 힘듭니다. 자, 그럼 기압의 크기를 잰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재었을까요? 여러분은 싫겠지만 토리첼리라고 하는 분이 재으셨습니다. 재셨습니다. 지은 게 아니라. 자, 토리첼리가 짓는데요. 지었다? 이상하다. 측정했는데요. 일기압은 그러니까 이게 수은 기둥인데요. 1m의 수은 기둥에 수은을 가득 붓습니다. 가득 붓고 뒤집어 놓는 거예요. 수은을 뒤집어 놓았더니 수은 면에서부터 76cm 되는 곳에 멈추더라는 거죠. 그럼 이 그 유리관 요 안에는 무슨 상태일까요? 네, 맞습니다. 진공 상태입니다. 이 안은 진공 상태이고요. 여기 옆에 화살표 붉은색으로 보이시죠? 공기가 누르는 힘에 의해서 수은 기둥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 결국 이 수은 기둥, 지금 이 화살표 수은 면에서부터 이 꼭대기까지 이 압력이 바로 무엇의 압력이랑 같다는 거예요? 공기 기둥의 압력, 바로 기압이랑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기압이 작은 곳에 가면 76cm보다 뭐 할까요? 작겠죠? 기압이 더 높은 곳에 간다면, 1기압보다 더 높은 곳에 간다면 76cm보다 높을 겁니다. 현재 나와 있는 이 그림에서 보시면 기울여도 어떻게 되죠? 이 76cm는 변화가 없죠. 수면에서부터 수직으로 76cm인 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수은 기둥에 이게 수은 기둥인데 유리관에 그 면적이라고 하면 되나요? 가능관, 굵은관을 사용해도 똑같이 일기압에선 76cm가 나옵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 수은이 몸에 나쁜 것임에도 불구하고 토리첼리는 잘 모른다는 이유로 수은을 이용해서 기압의 크기를 최초로 측정했고요. 실제로 물이나 이런 걸로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높은 기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겠죠. 수은은 밀도가 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기압의 단위는 센티미터 수은, Hg가 수은입니다. 사용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압력의 단위는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단위는 헥토파스칼을 사용합니다. 요거는 외우셔야겠죠? 1기압은 76cm 수은, 몇 헥토파스칼이다? 700이랍니다. 1013 헥토파스칼이다. 그 다음 76cm 수은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760mm 수은이고요. 요 값이랑 같은 것이 무엇이다? 약 10m의 물기둥이다. 약 10m의 물기둥은 10m H2O로 쓰입니다. 마우스가 없고 좀 마음이 급해서 쓰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1헥토파스칼이 뜻이 1제곱미터 넓이에 100N의 힘이 작용했을 때 압력이라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자, 기압은 당연히 뭘로 측정할까요? 기압계. 저번에 우리 습도를 측정하는 건 습도계, 기압을 측정하는 건 기압계죠. 요거 밑줄 그으셔야 합니다. 기압은 뭐에 따라 달라진다? 장소와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손가락 힘듭니다. 마우스를 대신하려니. 장소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서울에서 재는 기압과 대구에서 재는 기압이 다르죠. 장소에 따라 다르고요. 오늘 하루 시각에 따라서도 기압이 달라집니다. 공기는 대부분의 대륙권에 모여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기권은 크게 4개로 분류되니까 대륙권에서 모여 있어서 지표면에서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기체의 양이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 위로 올라가면 기압이 뭐해진다? 낮아진다. 이 사실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역시 오늘 마음이 은근히 삐뚤입니다. 자, 그래서 높은 산 기압이 낮다, 바다 기압이 높다 형태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프 2와 같은 그래프 그려진다는 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압을 이용한 여러 가지 기구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뽁뽁이,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빨대 이용하는 거, 청소기, 이 모든 것이 안의 압력, 자가지개,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도 뭐 이렇게 잠시 보시고요. 개념 확인에 있는 거 학교에서 풀기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잘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